그래서 유형 4번. 유형 4번은 세 문제가 나와요. 네일리, 컨버스, 허프. 이게 상업입지론에서 상권에 관한 이론에서 계산 문제 나온 거죠. 작년에는 컨버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세 사람이 나오는데 컨버스가 가장 안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고, 네일리, 컨버스, 허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사람 누구? 허프. 그 다음에 네일리. 근데 허프하고 네일리는 딱 한 번 차이니까 허프는 5번, 네일리는 4번 나왔으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컨버스만 2번 나와서 좀 출제 비중이 떨어졌고, 역시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유형 4번의 4번 문제가 네일리의 소멸법칙. 네일리의 소멸법칙은 계산 문제 몇 개 물어본다겠어요? 2개. 무엇과 무엇입니까? 무엇과 무엇? A도시의 시장 점유율. 그럼 A도시 시장 점유율이 있으면 B도시 시장 점유율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요 4번 문제 네일리의 소멸법칙 이거 풀 때는 여러분이 깃밥 파야 되는데 아이고 죽겠네 또 나왔네 이렇게 하면서. 왜? 수업 시간도 여러 번 했잖아요 이거. 근데 처음 듣는 표정을 지어버리면 곤란해지는 건데. 그렇지? A도시 시장 점유율. 그럼 A도시 시장 점유율이 있으면 B도시 시장 점유율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럼 A만 구하면 돼. A도시 시장 점유율이 50이면 B도 50이고, A도시 시장 점유율이 80이면 B는 20일 거니까. 그러면 이 네일리의 소멸법칙 계산 문제 풀던 이론적으로 나오던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였습니까? 네일리의 소멸법칙. 네일리의 소매인력법칙. 이 소매인력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였던가? 네가 해라. 흡입력. A도시의 흡입력.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서 이 수식이 나왔잖아요. 도시의 크기, 거리의 제곱. 저는 기분 나빠지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요거 나와줘야지 지금쯤이면. 그래요. 알았습니다. 7월달 8월달 나와주면 돼요. 요거 나와야죠.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여기서부터. 내일은. 그럼 A도시 시장 점유율 구해라. 그러면 A도시 힘과 B도시 힘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A도시 시장 점유율은 공식이 A의 흡입력 플러스 B의 흡입력. 이게 전체 힘. 그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A의 흡입력.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맞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 주면 돼요. A의 흡입력은 A까지 거리의 제곱, A의 크기, 도시의 크기는 대부분이 인구수로 나온다. 그럼 여기 문제를 보자고 이렇게. A도시 인구수 40만. A도시까지 거리는 몇 킬로입니까? 10km. 10km. 그러면 A도시 흡입력에다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럼 A도시까지 거리 10km, 10의 제곱. 맞습니까? 네. 맞지요? 예, 그래요. 그럼 A도시 인구수는 얼마? 40만. 이게 A도시 흡입력. 플러스 B도시 흡입력. B도시까지 거리 몇 킬로? 5km. 5의 제곱. B도시 인구수는 얼마입니까? 10만. A도시 흡입력, B도시 흡입력, 전체 흡입력. 여기에 이제 A도시 시장 점유니까 A도시 흡입력. 10의 제곱. 그 다음에 40만. 그럼 하나 구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요 40만을 100으로 나눠요. 10의 제곱이 100이니까 그럼 이거는 4천. 그럼 A도시 힘이 4천. B도시 갑시다. 10만을 25로 나눠요. 얘도 4천. 그럼 A도시 힘도 4천. B도시 힘도 4천. 그럼 계산할 필요 없어요. 50%. 둘 다 똑같잖아요. 둘 다 똑같으면 50%지. 얘도 4천일 거니까. 어젯밤에 빨리 주무시지. 늦게 주무셔가지고 지금 몽롱한 상태에서 들으니 되겠습니까 이게? 50%. 그럼 A도시 시장 점유율 50%. B도시 시장 점유율도 몇은? 50%.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지금 C도시에서 A,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 이거 구하라겠거든. 근데 제가 이거 구하는 게 아니라 네일리의 소멸법칙에서 계산 문제 2가지 나온다는 거야. 여기 A도시 시장 점유율 구해봐라. 요거 하고. 그럼 B도시 시장 점유율도 몇일까? 50.
그럼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이렇게 물어봐요. A 도시의 유인 인구수, A 도시 유인 인구 규모. 이 말의 의미는 C 도시 사람들이 A 도시까지 몇 명이 갑니까? 그 말이야. 그럼 C 도시 인구수는 몇 명입니까? C 도시 인구수는요? 5만 명. 5만 명? 이 5만 명이 A 도시로 몇 명이 갑니까? 그 말이야. 근데 물어보는 것은 A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보죠. 그럼 A만 구하면 돼. 그 B는 자동적으로 구해지죠. 그럼 A 도시의 유인 인구수, A 도시의 유인 인구 규모는 어떻게 구할까? C 도시 인구수. 이 말은 C 도시 사람들이 A 도시에 몇 명이 갑니까? 그 말이야. 그럼 이 전체 상권이 전부 다 A가 차지한다. 그러면 C 도시 인구 5만 명은 전부 다 A로 가야지. 그러면 A 도시 유인 인구수는 C 도시 인구수에다가 곱하기 A의 시장 점유율을 곱해주면 되지. A의 시장 점유율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끝나냐, 끝난 거. 그러면 네일리가 나왔는데 A 도시 유인 인구수, 유인 인구 규모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오면 뭘 구해야 돼요? A의 시장 점유율을 구해야 돼. 요 C 도시 인구수는 주니까. 그러면 C 도시 인구는 주어졌고 우리는 A 도시 시장 점유율을 구해야만이 A 도시 유인 인구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 도시 유인 인구수 구해봐라. 유인 인구 규모 구해봐라. A 도시 시장 점유율을 구해야 된다. A 도시 시장 점유율 이렇게 구해진다. 그럼 A 도시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면 뭐 알아야 된다? 흡입력 구하는 요 공식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의 계산 문제에서는 무조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이거 모르면 내일이 다 풀 수가 없다. 자, 그럼 이제 대입해보면 될 건데, 이제 여기 사람수 구하라고 나오면, 유인 인구수 구하라고 나오면, 그럼 문제에서 뭘 봐라? 단서를 봐라, 단서. 그러니까, 요 A 도시의 유인 인구수를 구한다. 그럼 C 도시 인구수 곱하기 A 도시 시장 점유율인데, 그 전에 여기에 단서가 있으면 단서를 써먹는다, 단서. 그러니까 단서를 써먹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도시의 시장 점유율을 곱해준다. 시장 점유율. 이렇게. 그럼 단서는 시험 문제에서 주는 거야. 자, 이 문제를 봐봐요. 단서가 있는가 없는가. 단서는 이렇게 줘요. 여기 단서에 줬잖아요. 단, C 도시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B 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주고 구매자이고 A, B 도시에서만 구매한 게 아니라 80%만. C도시 인구 중에서 80%만 A, B 도시에서 구매한다. 이렇게 80%가 주는 게 단서 주는 거야. 그럼 80% 이렇게 단서 주면 여기다가 0.8을 곱해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네일리하고 허브에서 사람수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 본다? 단서가 있는가 없는 걸 먼저 확인한다는 거야. 문제. 단서 있는데 단서를 빼버리면 그래서 풀었는데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4번에 있는 거야. 또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4번 동그라미 해놓고 맞춘 것처럼. 그래서 틀려버렸다는 소리야. 0.8을 안 써먹어서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단서를 가지고 장난을 칠 거니까 단서가 있는가 없는 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 아직 지금 단서를 안 줬잖아요. 이 문제 봐봐요. 이거 단서 안 줬잖아요. 27 단서 안 주고 있잖아요. 단서 준단 말이에요. 단서. 사람수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뭘 확인한다? 단서. 무슨 수사하는 것 같다. 단서가 뭐냐 그러면서 단서를 본다. 단서. 오케이? 여기는 단서 없으니까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럼 계산해야지. C도시 인구수 얼마입니까? 5만 명. 단서 없고 곱하기 A도시 시장 점유율 50은 0.5. 그럼 얼마? 2만 5천. 그럼 B도시는 구할 필요가 없죠. B도시 유인 인구수 얼마? 2만 5천이니까. 자, 나온다고 가정하에 네일리의 소멸법칙이 나오면 꼭 이렇게 주고 숫자만 바꿔서 4번을 냈다. 요 27회 때까지. 17회 때부터 해서 27회까지 10년 동안 4번. 그 평균 2년에 한 번, 2년 반에 한 번꼴로. 그럼 물어보는 것은 두 가지. A 도시의 시장 점유율, B 도시 시장 점유율.
A도시의 유인인구수, 유인인구 규모, B도시의 유인인구 규모 두 개 물어보면 그러면 A도시의 유인인구수, B도시 유인인구수 물어보면 하나 물어보면 똑같아. A도시 유인인구수 구하면 B도시 유인인구수는 자동적으로 나올 거니까. 됐죠? 그러면 A도시 유인인구수 구하라고 나오면 그러면 C도시 인구수에다가 곱하기 단서 보고 단서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다? A도시의 시장 점유율. A도시 시장 점유율은 A도시 흡입력 플러스 B도시 흡입력 분의 A도시 흡입력 풀 수 있어야 돼. 이거라도. 자, 됐습니까? 예.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다가 단서 80% 이렇게 단서 줬어. 80%. 그 80% 단서가 나오면 이제 문제가 바뀌는 거야. 80% 단서가 나오면 그럼 A도시 유인인구수는 5만 명 곱하기 몇 대요? 0.8 곱해야지. 단서가 나오면 5만 명 곱하기 0.8 그리고 0.5. 0.8은 단서, 0.5는 여기 A도시의 시장 점유율. 이렇게 되면 2만 명이 되는 거야. 2만 명. 2만 명. 5만 명의 80%가 4만 명. 거기에 절반이니까 그때는 2만 명이 되는 거지. 근데 2만 명 0.8 나왔는데 2만 5천에 딱 답을 하고 나서 기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선생님 진짜 재수 없어. 말하는 게. 기분 나쁘지 않으라고 시험장에 가서 이거 틀려가지고 단서 안 보고 틀려가지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 또 이거 2차면 괜찮은데 우리가 2차면 털고 나올 텐데 1차 시험이니까 이거 틀려놓으면 2차 공법 시간 또 얼마 짜증나겠어. 공부 푸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시험장에 가서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 보면 1차 끝나고 났는데 1차 시험지 가지고 네가 맞았는데 내가 맞았는데 막 싸워. 왜 싸워? 이미 지나간 건데. 그잖아요? 그러면서 언니 그거 틀렸어요. 봐보세요. 막 그런 책 가져와서 보라고 막 언니 열심히 2차 공부하고 있는데. 최고 재수없어. 자, 이제 4-1번 캔버스 갑니다. 캔버스는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상권의 경계가 어디인가. 그거 물어봐요. 상권의 경계 어디인가. 자,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A도시하고 B도시가 직선상 위치하고 있대. 이제 A도시가 있고 그리고 B도시가 이렇게 있대요. A도시하고 B도시 거리가 몇 킬로냐? 30km래. 직선거리 이거 30km. 그럼 중간 지점이 15km가 되겠죠. 15km. A도시의 인구수, 요 A 빠졌네요. A도시 인구수 얼마입니까? 64만 명이래요. 그럼 A도시 64만 명, B도시는 16만 명. A도시가 훨씬 더 크네요. 그럼 내일리는 이런 상태에서 상권의 경계가 어디에 가깝게? B도시에 가깝게. 내일리는 이런 경우에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된다 했으니까. 그럼 이 문제에서 상권의 경계는 A도시와 B도시의 상권의 경계는 15km 지점이 아니라 B도시 가깝게 이쯤에서 결정된다고. 1번 지점이 될 수도 있고 2번 지점이 될 수도 있고 3번 지점이 될 수도 있다. 상권의 경계가. 그럼 A도시하고 B도시가 도시의 크기가 똑같다면 상권의 경계는 15km 지점이 된다고. 근데 A도시보다 B도시가 훨씬 적잖아요. A도시 상권이 멀리까지 가고 B도시 상권은 멀리 못 가니까 상권의 경계는 B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된다. 여기까지 말한 사람이 네일리야. 네, 그러면 캔버스라는 사람이 이제 궁금했던 거야. 상권의 경계가 도대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자. 그렇게 해서 캔버스가 상권의 경계가 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다. 그게 캔버스의 분기점 모형 이렇게 한다고. 그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상권의 경계 지점은 어디냐 물어봤어요. A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입니까? 그럼 결국은 요 A시로부터 상권의 경계가 어느 지점인가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하려면 요 캔버스가 만들어낸 공식에다 적용해야 돼. 공식에. 그 공식은 이제 알고 있어야지. 자, 공식 써볼게요. A도시로부터 상권의 경계. 상권의 경계 어디인가.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캔버스가 만든 거지.
그럼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가? 그거 물어본 거야. 이 문제는. 이 공식. 두 도시의 거리 1 플러스 루트. 외우지 않아야 되겠다. 루트 나왔네. A 도시의 크기. 도시의 크기는 대부분이 인구수로. B 도시의 크기. 이 공식 대입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이 공식.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고 있는가? 작년 시험 문제잖아요. 작년. 컨버스는 18회 때 나오고 32회 때 나왔죠. 10몇 년 만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숫자만 바꿔서 나온 거예요. 숫자만 바꿔서.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럼 대입합시다. 이제 숫자를. 두 도시 간의 거리 몇 킬로? 30km. 1 플러스 루트. 눈을 지그시 감아버리네요. B도시 크기 16만. A도시는 64만. 자, A카우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안 돼, 계산이. 예? 30. 1 플러스 루트. 16을 64로 그냥 나눠봐요. 그럼 몇 나오냐면 0.25가 나와요. 그럼 루트를 100개 내야 되거든.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루트하고 0.25 계산기 쳐보면 0.5가 나온다고. 0.5 계산기 풀 때. 그럼 요거는 이제 풀면 30 1 플러스 루트 0.5의 2승.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요 루트근하고 제곱근하고 없어져. 루트하고 제곱근하고. 됐습니까? 그럼 루트가 제곱근은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30 1 플러스 0.5. 그럼 30을 1.5로 나누라는 소리야. 그럼 30을 1.5로 나누라. 그럼 요건 되겠지 이제. 1.5로. 그럼 몇입니까? 20. 그럼 이 문제는 A 도시로부터 상권의 경계는 20km 떨어진 지점이 된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풀면 돼. 오케이? 그럼 이거 A 도시로부터 상권의 경계가 나왔는데 B 도시로부터 상권의 경계는 몇 킬로입니까? 10km. 여기 A 도시로부터 상권의 경계가 20km 지점. 여기가 만약에 20km다. 20km 지점이다. 그럼 B 도시로부터는 몇 킬로일까? 10km가 됐지. 10km. 두 도시 거리가 30km면 A 도시로부터 20km 지점이면 A로부터 20km 지점이면 B 도시로부터는 몇 킬로? 10km 지점이 되는 거지. 10km 지점. 자, 거기 13쪽이에요. 문제 풀이를 봐봐. 풀이를 보면 그러면 풀이 A 도시로부터 A시로부터 상권의 경계 지점 분기점 공식 나왔죠? 그 공식이 대입해서 20km 나왔다는 소리야. 그리고 그 밑에 참고필을 보면 이 문제를 B시로부터 상권의 경계 지점을 계산할 경우 나왔어요. 그 B 도시로부터 상권의 경계를 계산하면 이제 칠판 봅시다. 이것만 바꿔주면 돼. 이것만 바꿔주면 돼. 이것만. B 도시로부터 그러면 요 자리만 바꿔주면 된다고. 요 A, B 자리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B 도시로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지워버리고. B 도시부터 하면 그럼 어떻게 나온가? 그러니까 B 도시부터 대입해 볼게요. 30 1 플러스 루트 B 도시부터 나오면 여기가 16 여기는 뭐예요? 64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30 1 플러스 64를 16으로 나누면 몇 나올까? 4가 나와. 4. 그러면 30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의 2승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30을 몇으로 나누라? 3으로 나누라. 그러면 10km죠. 그럼 B 도시로부터는 몇 킬로점? 10km점. A 도시로부터는 20km점. B 도시로부터는 10km점. 이 문제를 지금 여기 명시적으로 출제자가 A 도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이거 빼버리고 상권의 경계 지점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상권의 경계 지점.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A 지점으로부터 몇 킬로 떨어졌습니까?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번호에 5km, 2번 10km, 3번 20km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보기에. 근데 이 문제를 A 도시로부터 주지 않고 그냥 이걸 지워버려요.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 상권의 경계 지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1번 2km, 3km 그러면 성립 안 치. 문제가 잘못 낸 거지. 이때는 A시로부터
5km 지점. 2번 A시로부터 더 10km 지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3번 B시로부터 10km 지점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 답 몇 번입니까? 3번. B도시로부터는 10km 지점입니까? 그럼 여기 4번에다가 A시로부터 20km 지점 그럼 복수 정답. 두 개가 정답이 될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친절하게도 A시로부터 몇 킬로 지점인가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약간 편하게 준 거지. 근데 A시로부터 안 주고 그냥 상권의 경계 지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 아셨죠? 이렇게.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허프로 갑시다. 허프의 확률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은 계산 문제 몇 개 물어본다? 3가지를 물어본다. 계산 문제 3가지. 어떻게 3가지 물어보냐면, 자, 제가 여기다 허프의 확률 모형, 네일리의 소멸 법칙, 허프의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이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제가 여기다가 네일리를 한번 써볼게요. 네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이 나오면 그러면 계산 문제를 2개 물어본다 그랬어요. 1번 A 도시의 시장 점유율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2번 A 도시의 유인 인구수, 유인 인구 규모 구해봐라. 이렇게 2가지 물어본다. 요 A 도시의 유인 인구수, 유인 인구 규모 단서를 무조건 봐야 된다. 단서. 됐죠? 그러면 허프는 몇 가지 물어보냐면 3가지 물어본다. 허프의 확률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요 네일리의 소멸 법칙하고 똑같은 형태를 푸는데 이건 2가지만 허프의 확률 모형은 3가지를 물어본다. 자, 첫 번째가 그러니까 네일리는 A 도시, B 도시 그러는데 허프는 A 매장, A 할인 매장 이렇게 나온다. A 할인 매장, A 매장의 쇼핑 갈 확률, A 매장의 확률, 이걸 A 매장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한다. 그러면 방법은 똑같다. 네일리의 소멸법칙에서 A 도시 시장 점유율 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시장 점유율 확률 구하는 것하고 방법이 똑같다. 그다음 2번째, 이제 A 매장의 이용객 수, A 매장의 유인 인구수, 유인 인구 규모. 네일리의 소멸법칙에서 A 도시 유인 인구수하고 방법이 똑같다. 그럼 여기 1번, 2번은 허프나 네일리나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 자, 허프에서 하나 더 구한다. 3번 A 매장은 뭐 추정 매출액. A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해봐라.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내일은 하나, 둘 이렇게. 1번, 2번은 똑같다. 형태가. 3번만 달라진다.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A 매장의 확률은 허프의 확률 모형하고 네일리의 소멸 법칙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 뭐 공감, 마찰 개수.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공감 마찰 개수가 이렇게 주어진다. 공감 마찰 개수. 공감 마찰 개수. 네일리의 소멸 법칙에서는 공감 마찰 개수가 없다.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공감 마찰 개수가 주어진다. 허프의 확률 모형을 시험 문제를 풀 때 계산 문제 나오면 이 문제에서 단서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한다. 먼저 단서. 여기 보면 X지역 주민 모두 구매자이고 ABC 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했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X지역 주민 모두 구매자이고 ABC 할인점에서 80%만 구매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80%만. 이렇게 단서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이 계산 문제 나오면 문제를 보면서 먼저 단서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단서 있으면 동그라미 크게 해놓고 그다음에 공감 마찰 개수가 몇이라고 주어졌는가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그렇게 문제를 푼다는 거야.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이든 네일리의 소멸 법칙이든 나오면 단서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공감 마찰 개수 확인하고 됐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A 매장의 확률. 그럼 이거는
네일리의 소멸법칙에서 A도시 시장 점유율하고 똑같다. 그럼 A도시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구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A도시 시장 점유율은 A의 흡입력 플러스 B의 흡입력 분의 A의 흡입력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그대로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A 매장의 확률이 나온다. 그대로 적용한다. 그럼 A 매장의 확률을 한번 볼까요? A 매장 확률. A 매장까지 쇼핑갈 확률. 그럼 A의 흡입력 플러스 B의 흡입력 플러스 C의 흡입력. 매장이 3개 나왔으니까. 요 B, C니까. 이렇게. B, C. B하고 C 나왔습니다. 이렇게.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럼 대입하면 되지, 이제 대입. 그럼 여기 A의 흡입력이니까 A까지 거리 나오겠네. A까지 거리 몇 킬로입니까? 5km. 5의 제곱. 네, 주의할 거, 요 제곱은 뭘 뜻한다? 공감 마찰계수 뜻한다. 공감 마찰 5의 제곱. 그리고 나서 면적 크기니까 500 플러스 B가 나왔다. B까지 거리 몇 킬로? 10km. 10의 제곱. 300 플러스 C 15kg 15의 제곱 450. A 할인점의 힘, B의 힘, C의 힘이 나왔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A의 확률이다. A 매장 정확한 A 할인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몇이 올라가요? 500 나누기 5의 제곱. 그러면 이거 B 매장의 확률, 그럼 이거 올라가죠. 이게 요 위에 요게 A, B, C니까. 그럼 500을 25, 5의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얼마다? 20. 300을 100으로 나누니까 3. 450을 15의 제곱으로 나누면 2. 그럼 전체는 25. 그 중에서 A 20. 그럼 A의 쇼핑할 확률은 몇 퍼센트? 80%. A의 이용객수. 요 A의 이용객수는 네일리의 A도시 유인 인구수 똑같은 말이다. 여기 이용객수라고 나와도 되고 유인 인구수라고 나와도 되고. 그럼 여기서 네일리에서 A도시 유인 인구수는 어떻게 구했는가 생각해 볼까요? A도시 유인 인구수는 C도시 인구수, 이게 이제 소비자 수야. 곱하기 단서 있으면 단서 써먹고, 그 다음에 A의 시장 점유율 이렇게 곱했다. 그럼 이 말이 그대로 여기 오는 거야. 그럼 A 매장 이용객 수는 소비자 수 곱하기, 이 단서 있으면 단서 써먹고, 그 다음에 A의 확률, A의 쇼핑갈 확률, A의 시장 점유율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A의 이용객 수, A 매장 이용객 수는 소비자 수는 얼마입니까? 4,000명. 그럼 4,000명에다가 단서는 없고 A의 확률은 80은 0.8. 그럼 A의 이용객 수는 3,200명이 된다. A 매장의 추정 매출액. A 매장의 추정 매출액은 또 어떻게 구할까? 요거 A 매장의 추정 매출액 구해볼까요? A 매장의 추정 매출액은 어떻게 구해질까요? A 매장의 추정 매출액은 A 매장의 A 할인점의, 정확히 할인점입니다. A 할인점의 이용객 수 곱하기 1인당, 이용객 수 1인당 소비 지출액, 1인당 소비 지출액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그럼 A 매장 이용객 수는 몇 명일까? 3,200명이고 여기다가 1인당 지출액 35만 원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얼마나 나옵니까? 11억 2천. 11억 2천만 원. 이제 이게 답인데, 이 문제는 세 가지를 다 물어본 게 아니죠. 허프의 확률 모형은 요 세 가지 계산 문제가 있다는 소리야. 근데 이 문제는 두 가지 물어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A를 방문한 확률, 요 확률하고 A하고 1번하고 몇 번하고 3번하고. 그럼 1번을 모르면 2번을 모르고, 2번을 모르면 3번을 모르고. 그러면 3번 A 매장의 추정 매출을 구한다. 그럼 A 매장의 추정 매출을 구하려면 A 매장 이용객 수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A 매장 이용객 수는 2번에서 구한다. 그럼 A 매장 이용객 수를 알려면 확률을 알아야 된다.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요 확률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 확률 모르면
이용객수 모르고, 이용객수 모르면 A매장의 추정 매출액 모르고. 됐죠? 자, 끝냈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계산 문제를 3개 물어보는데, 첫 번째, 특정 매장의 쇼핑할 확률. 그거. 자, 두 번째, 그 확률을 이용해서 특정 매장의 쇼핑갈 이용객수. 소비자들이 A 할인점에 몇 % 가는가. 그게 확률이고. 그 다음에 이용객수는 저는 확률을 이용한다. 소비자 수에다가 A 매장의 쇼핑갈 확률을 곱해주면 그럼 이용객수 나온다. 다만 단서가 있으면 단서를 써먹어야 된다. 그리고 A의 추정 매출액은 A 매장의 이용객수 곱하기 1인당 소비 지출액. A 매장 이용객수 곱하기 1인당 소비 지출액인데 1인당 소비 지출액은 35만 원 시험에서 주게 돼 있다. 3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2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A 매장 이용객수를 알아야 된다. 그럼 A 매장 이용객수는 2번을 통해서 알았다. 이용객수 알려면 확률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쭉 내려가는 거지. 자, 이 정도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형 4번까지 끝냈어요. 그러면 유형 4번 상권이론, 네일리, 컨버스, 허프 다